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왜냐하면 의료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30년간 노년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아니, 발견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병원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두 분이 같은 날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김철수라는 분과 박영희라는 분이었어요. 둘 다 올해 70세시더라고요. 1954년생이니까 정말 같은 나이죠. 그런데 말이죠. 김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환자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분이 정말 70세가 맞나 싶어서요. 어떻게 보면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시거든요. 피부도 탄력이 있고 걸음걸이도 젊고 목소리도 힘이 있고. 그런데 박 씨는요? 정말 80대 중반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허리도 굽으셨고 피부도 많이 처지셨고 말씀하실 때도 힘이 없으시고. 간호사 김 선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 두 분 정말 같은 나이가 맞아요? 인턴 선생도 혹시 생년월일 잘못 기록된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차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일찍 늙어 보이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두 분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었어요. 김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대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30분 동안 산책을 하세요. 아침 식사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 간단하지만 규칙적이에요. 박 씨는요? 밤 12시, 1시에 주무세요. TV 보시다가 그냥 소파에서 잠드는 경우가 많대요. 아침은 거의 안 드시고 점심도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고.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저속 노화와 고속 노화의 차이였던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동창회 가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친구는 정말 젊어 보이고 어떤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늙어 보이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말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한 친구는 지금 65세인데 40대 후반으로 보여요. 머리카락도 아직 검고 주름도 거의 없고 몸매도 날씬하고. 반면에 다른 친구는 같은 나이인데 70대 후반으로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유전자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젊어 보이면 자식도 젊어 보이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의 영향은 고작 25%더라고요. 나머지 75%는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거울 좀 보세요. 같은 나이 친구들과 사진 찍어보세요. 어떠세요? 더 젊어 보이세요? 아니면 더 늙어 보이세요? 만약에 더 늙어 보인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금 당신의 몸에서는 고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늙어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몸 안에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 높았어요. 심장병은 60% 높았고요. 암 발병률은 무려 80%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젊어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도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염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염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이요.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몸 곳곳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염증이 혈관을 늙게 만들고 뇌를 늙게 만들고 피부를 늙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염증을 끌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간단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 짜서 마셔보세요. 딱 2주만요. 그럼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져요. 저희 병원에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60대 환자분 50명에게 2주간 레몬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어요. 더 놀라운 건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주름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레몬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레몬물은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해요. 그래야 흡수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레몬 껍질도 같이 우려내세요. 껍질에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물질이거든요. 다만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로 잘 씻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이에요. 30세 이후에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1%만. 그런데 40년 지나면 40%가 사라지는 거예요. 70세가 되면 30세 때의 60%밖에 남지 않아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없으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런 젊음의 호르몬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막을 수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딱 이 동작만 하루에 10번씩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할 수도 있고. 그럼 5번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에 다리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스스로도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권한 70대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매일 의자 운동을 하셨어요. 지금은 등산을 다니세요. 70세의 등산을.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자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어날 때는 하나 하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앉을 때도 둘 하고 천천히 앉으세요. 급하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팔은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하세요.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오로지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야 근육이 제대로 생기거든요. 처음에 힘들면 의자 뒤에 쿠션을 깔아서 좀 높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더 쉬워져요. 점점 익숙해지면 쿠션을 빼고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밤 11시 이후에 잠드는 분들 빠르게 늙어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놓치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복구하고 젊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호르몬이 거의 안 나와요. 마치 공장이 문을 닫은 것처럼요. 오늘 밤부터 10시 30분에 불 끄세요.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요. 한 주만 해보세요. 정말 한 주만요. 아침에 거울 보면 내가 이렇게 젊어 보였나? 싶을 거예요. 잠들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하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리고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TV는 정말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정말 무서워요. 혈관을 늙게 만들고 뇌를 늙게 만들고 피부를 늙게 만들어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짜증, 분노, 걱정.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서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딱 5분만 깊게 숨쉬기를 해보세요.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고. 이걸 5분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뚝 떨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해서 3개월간 해보게 했더니 혈압이 평균 15mmHg 떨어졌어요. 불면증도 많이 개선됐고요. 스트레스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독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죠. 만나기만 해도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대신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웃음이 정말 좋은 약이거든요. 하루에 10번 이상 크게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5번째는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빠르게 늙을 수도 천천히 늙을 수도 있어요.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당화라는 과정을 일으켜요.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몸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피부가 처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이게 다 당화 때문이에요. 반대로 항산화 음식들,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견과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줘요. 특히 오메가3.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염증을 잡아주고 뇌를 젊게 만들어주고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줘요. 호두 한 줌, 아몬드 한 줌. 매일 드셔보세요. 2달 후에 피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신기할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인 식단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는 현미밥보다는 고구마나 바나나가 좋아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여기에 견과류 몇 개와 블루베리 한 줌. 완벽한 아침 식사예요. 점심에는 잎채소 위주로 드세요. 시금치, 케일, 양배추. 이런 것들이 좋아요.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로. 육류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염증을 덜 일으켜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방해가 되거든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로 하세요.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이런 건 정말 독이에요. 한번 드실 때마다 몸 안에 염증이 확 늘어나거든요. 6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더 젊어 보이고 더 오래 살아요. 감사일기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UCLA에서 연구한 결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길어졌다고 해요. 텔로미어는 세포 나이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길수록 젊다는 뜻이에요. 7번째는 새로운 도전이에요.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해요. 60세에 영어를 배우시는 분, 70세에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정말 젊어 보이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거나 뭐든 좋아요. 뇌가 자극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요. 제가 아는 75세 할머니는 작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시더라고요. 지금은 인스타그램까지 하세요. 정말 신기하죠? 8번째는 사회적 관계예요. 혼자 있으면 빨리 늙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으니까 꾸준히 만나고 대화하세요. 특히 나보다 젊은 사람들과도 어울리세요. 그래야 젊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젊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철수 씨. 아까 말씀드린 그분 기억나시죠? 65세에 당뇨 진단받으셨어요. 의사는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라고 했죠. 보통 사람들은 체념해요. 나이가 나이인데 뭐 이러면서요. 그런데 김 씨는 달랐어요. 나는 절대 늙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걸으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대요. 처음에는 100m도 못 걸으셨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한 달 후에는 500m, 두 달 후에는 1km. 지금은 5km를 거뜬히 걸으세요. 식사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고기 대신 생선, 과자 대신 견과류.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대요. 현미밥은 맛없고 견과류는 퍽퍽하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래요. 금연도 하셨어요. 40년간 피우던 담배를 딱 끊으셨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대요.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더래요. 밤 10시에 잠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셨대요.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더래요. 건강해지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보이더래요. 5년이 지난 지금 김 씨의 당뇨 수치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약도 끊으셨어요. 그리고 50대로 보이세요. 마지막 검진 때 간호사가 아버님, 정말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김 씨가 뭐라고 답하셨는 줄 아세요? 매일 조금씩 젊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반면에 박영애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계속 늦게 주무시고 불규칙하게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5년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뭘 이제 와서 바꿔봤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지금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도 나빠지시고 눈도 많이 안 보이시고 걸음걸이도 많이 느려지셨어요. 같은 70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김 씨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세요. 올해부터는 수영을 배우신대요. 70세의 수영을 늙는다는 건 도전을 포기하는 거래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부터 10년 후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 나이보다 10살 젊어 보이는 사람, 아니면 10살 더 늙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이 방송이 끝나는 순간부터요. 첫 번째로 할 일, 물 한 잔에 레몬 짜서 마시기. 두 번째로 할 일,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세 번째로 할 일, 오늘 밤 10시 30분에 불 끄기. 네 번째로 할 일, 깊게 숨쉬기 5분. 다섯 번째로 할 일, 견과류 한 줌 먹기. 여섯 번째로 할 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일곱 번째로 할 일,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시작하기. 여덟 번째로 할 일,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하기. 이 8가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관리해요?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김철수 씨처럼 답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빠르게 늙을 것인가? 천천히 늙을 것인가?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어요.
그 중에서 정말 젊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이런 말을 절대 안 하세요. 대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75세에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도 계시고요. 90세에 책을 출간하신 분도 계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운동 못했어.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어제는 늦게 잤어. 오늘부터 일찍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김철수 씨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가끔 운동 안 한 날도 있었고, 늦게 잠든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매번 다시.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85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홀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더라고요. 선생님, 30년 만에 혼자 장을 봤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이 울 뻔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게 아니에요. 시작 안 해서 늦은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젊어지기로 했어.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건강해지자.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서로 격려도 되고 자극도 되고. 김철수 씨도 부인분과 함께 하셨어요. 같이 산책하고 같이 건강한 음식 먹고 부부가 함께 젊어지시더라고요. 지금 부인분도 65세인데 50대로 보이세요. 정말 신기해요. 또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이 시간씩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요. 물 한 잔에 레몬 짜서 마시기, 의자에서 5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1년 후에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나도 젊어질 수 있다.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시작하세요. 믿음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10년 후 거울을 보며 웃고 있을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여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보다 젊어 보여요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속노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젊음을 되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댓글을 써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이 젊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건강하고 젊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